요즘 20, 30대 사이에서 미라클 모닝 열풍이 불고 있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 30분 정도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고 명상이나 독서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건데요.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게 되면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보내는가, 순간순간 살아있는 걸 느끼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게 진정한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행밤 조현지입니다. 새해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이크가, 네, 주인이 날 잊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2달 만인데 어찌 보면 개점 휴업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새해를 맞이하고 개인적으로 새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마음이 조금 심란했었어요. 물론 마음 한켠에는 이 뉴스 읽는 밤을 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빚진 마음 같은 것도 나 스스로에게 좀 있었는데 선뜻 녹화를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2월 한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미라클 모닝, 기적 같은 아침? 아침의 기적?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요즘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출근한다. 그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육아하는 엄마들도 새벽 시간 아니고서는 혼자만을 위한 그런 시간을 쓰기 어렵다고 이렇게 새벽 시간 활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참 반성해야 합니다. 게을러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른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께 자랑할 만한 시작을 하나 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진작할 걸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막상 시간 내서 뭔가를 주제를 잡고 쓴다는 게 좀 힘들어서 매번 포기하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미뤘었는데요. 근데 막상 시작해서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일기장처럼 뭔가 마음이 해소가 되는 느낌도 있고 편안한 느낌도 있고 또 글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좀 뿌듯한 느낌도 있고요. 모르는 분들하고 댓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쿠바맘 조아나. 네, 저의 2가지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쿠바맘 조아나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요즘 뉴스 다들 많이 보시나요? 지난 연말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많이 본 뉴스 랭킹을 쭉 보니까요. 첫 번째 뉴스가 은행원 2,500명, 돈다발 안고 집으로, 은행들 파격적 퇴직 조건 내걸며 인력 감축이라는 기사입니다. 어, 은행들이 지점수를 줄이고 인력 감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돈다발 안겨주면서까지 퇴직을 해라 라고 하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제2의 취업을 하면서 은행원들이 오히려 좀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기사인데 글쎄요 또
그런 분들 또 이면에는 앞으로 또 막막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두 번째 뉴스는요. 숨진 할머니 통장으로 12억 인출 시도. 우체국 직원이 막아. 일단 막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네요. 그쵸? 흉부검사 뒤 날아든 문자. 나 방사선사인데 남친 있냐? 사건 사고 그런 기사입니다. 결혼식 사회 봐준 절친 동창 때려 숨지게 한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선고. 친구끼리 또 이런 사건 사고도 있었고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4개의 기사 봤는데 그렇게 따뜻하다 생각할 만한 그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2살 딸과 밥 먹다가 끌려가 21년 억울한 옥살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낙동강 살인사건 피의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1년간 복역한 2사람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글쎄요, 뭐 지금이라도 무죄로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런 기사기도 합니다. 따뜻한 뉴스들, 좋은 뉴스들 과연 있긴 한 걸까요? 이번에도 어렵게 찾았어요.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최근 잇따른 과로사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죠. 그런데 한 대전의 여고 학생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택배 노동자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며 응원을 담은 달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에 붙여서 택배 노동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자석딱지부터 택배 노동자 입장이 돼 써본 일기, 또 악천후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파, 그리고 늦어도 괜찮다라는 릴레이 응원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5명의 여고생들이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만든 달력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 코로나19 시대 인권 문제에 대한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고민이 방과 활동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 학생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의 편안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을 찾아가서 글을 받기도 하고 직접 이런 사례를 모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또 그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았는데요. 이 달력 1년 동안 우리가 또 함께 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택배 기사님들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본인들이 가장 바라던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의미 있는 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라는 건데요. 정말 지난해 올해 이 택배, 뭐 각종 배송 기사님들 안 계셨으면 못 살았다. 뭐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계실까요? 없으시죠? 저는 특히나 아이가 있다 보니까 하루가 뭐다 하고, 네. 정말 장 보는 것도 인터넷으로 시키고 각종 용품들도 많이 배달시키고 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휴 참 저도 그래서 가끔 택배 온다고 문자가 오면 집 앞에 쪽지를 써서 간식을 함께 내놓곤 했어요. 음, 그리고 한참 있다가 택배 가지러 나가보면 그 쪽지 뒷면에다가 고맙습니다 라고 급하게 쓴 그 답장이 있더라고요. 어찌나 뭉클하던지. 사실 그걸 내놓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한편으로 되긴 했는데 그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보고 종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택배 기사님들 만나면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두 번째 기사 함께 볼게요. 광주 동구 화정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주무관이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사연을 접했다고 합니다.
생후 7개월쯤 헤어지게 된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50대 중년 남성 A씨의 사연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도 적은 데다가 행정청에 남아있는 기록 역시 정확하지 않다면서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막막해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혹시나 이 주무관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정 경험을 살려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적 증명서를 뒤져보면 찾을 수 있다라는 댓글을 남기게 되고요. 이 댓글로서 인연이 닿아서 이 사연자 A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행방을 찾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의 행방을.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 A씨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너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어렴풋이 이 어머니의 재혼자녀 이름이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동창 이름과 같다는 걸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이 어렵게 찾아낸 기억으로 정말 열심히 조회한 결과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요. 결국 A씨 모자는 E씨의 도움으로 지난달 16일 무려 50년 만에 모자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A씨가 이 주무관의 선행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구청에 10kg짜리 쌀 70포대를 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렇게 돌아온 건데요. 훈훈하죠? 사실, 뭔가 정말 도움이 될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 50년을 헤어져 살았는데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기적처럼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든글로브상이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인데요. 미나리,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이민자 가정의 정착기라는 내용의 우리 배우 윤여정 씨의 열연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영광을 이어갈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 미나리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있는 회사가 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 촬영이 된 미국 영화입니다.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여기 한국 배우 윤여정, 한예리,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출연해서 정말 미국 영화긴 하지만 한국 영화계 쾌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영화협회 등 이미 무려 60개에 달하는 트로피를 받아서 실제 수상 가능성도 크다는 그런 외신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충 역시 지난해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이후에 아카데미에서도 4관왕을 달성했잖아요. 이 미나리가 제2의 기생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한국에서 온 할머니 역을 맡은 배우 윤여정이 미국 연기상 20관왕을 달성하면서 유력한 여우조연상 수상자를 꼽혔지만 이 골든글로브에서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뉴욕타임즈는 윤여정의 후보 지명 탈락은 골든글로브의 가장 큰 실수라고 평가를 했고 버라이어티 등 현지 매체들도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실수가 정정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은요, 오는 28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되고 이 영화 미나리는 다음 달 3일 국내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저 코로나 이후로 진짜 영화관에서 영화 본 지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생충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네, 보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이 미나리에서 윤여정 씨의 그 연기를 보고 봉준호 감독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배우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궁금합니다.
3월 3일 국내 개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머리 아프게 듣지 않아도 되는 뉴스, 굳이 급하게 알지 않아도 되는 뉴스, 몰라도 되지만 들으면 훈훈한 소식들, 앞으로도 뉴스 읽는 밤, 이런 뉴스들, 네, 차곡차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은요, 배우 하정우가 쓴 걷는 사람 하정우의 한 구절로 마무리할게요. 내가 아직 견디고 배울 힘이 남아있을 때 찾아온 슬럼프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숙련시켜주는 선생님이다. 저는 아나운서 조연지였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